집안의 흉한 흐름이 시작될 때 대부분 이 신호부터 나타납니다. 집안에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돈이 아예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늘 빠듯하고 가족 간에 특별히 싸운 일도 없는데 말수가 늘고 괜히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 시기 말입니다. 이런 흐름이 찾아오면 많은 분들이 운이 나빠졌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시작점은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집안의 구조나 방향보다 먼저 집안을 대하는 태도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기준이 흐려지고 경계가 무너지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반복되기 시작할 때 집안의 흐름도 같이 느슨해집니다. 풍수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은 그 관점에서 집안의 흐름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태도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물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누가 이사 간다기에 집에 있던 물건을 쉽게 내어주었던 기억, 아깝다는 이유로 집안에 들여온 물건, 혹은 왜 아직도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모를 물건 하나 말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한 가지를 마음속에만 두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스스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주, 관상, 풍수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해 두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사주, 관상, 풍수를 통해 타고난 운을 단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관리하면 흐름이 달라지는지를 설명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 역시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다시 잡기 위한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쉬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살아가는지, 어떤 위치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지가 고정되는 장소로 봅니다. 그래서 집안의 구조나 방향만큼이나 그 안에 놓인 물건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붙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해온 물건일수록 그 의미는 더 분명해집니다. 그 물건을 쓰던 시간, 그 물건이 있던 자리, 그 물건을 중심으로 반복되던 생활의 리듬이 모두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물건을 너무 쉽게 주고 너무 쉽게 드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기준 없이 주고받는 행동이 반복되면 집이라는 공간이 지켜야 할 경계도 함께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오래 키운 식물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단순히 살아있는 물체가 아니라 그 집의 햇빛과 공기, 계절의 변화, 그리고 사람의 손길을 함께 받아온 존재입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며 상태를 살피고 잎이 시들면 걱정하고 새잎이 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졌던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쌓여 있습니다. 이런 존재를 아무 생각 없이 통째로 내어주는 행동은 풍수적으로 보면 관계의 경계를 흐리는 태도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식물을 선물하더라도 반드시 가지를 나누거나 삽목을 해서 전했고 뿌리째 넘기는 일은 꺼렸습니다. 식물을 잃는다는 의미보다 함께한 시간과 정성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식물 자체가 아니라 관계와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오래 사용한 가구도 같은 맥락입니다. 가구는 집 안에서 사람의 역할과 동선이 고정되는 지점입니다. 침대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맡고 식탁은 가족이 모여 흐름을 공유하는 중심이 되며 장롱이나 수납장은 생활의 질서와 반복을 담아냅니다. 이런 가구는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로 의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쌓일수록 그 집만의 리듬이 깊게 배어들게 됩니다. 이런 가구를 쉽게 넘기거나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내 자리와 역할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주게 됩니다. 풍수에서 오래된 가구를 함부로 주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물건에 집착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정의 중심과 생활의 축을 스스로 흔들지 말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풍수적으로 볼 때 집안의 흐름을 막는 것은 나쁜 물건보다도 쓰지도 않으면서 버리지도 못하는 물건입니다.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쓰지 않지만 언젠가 고칠 것 같아 남겨둔 물건, 지금은 맞지 않지만 아깝다는 이유로 두고 있는 옷, 특별한 의미 없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자리를 차지한 물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물건들의 공통점은 현재의 생활에서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과거의 선택에만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상태를 흐름이 멈춰 있는 기운으로 봅니다. 역할이 끝난 물건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생활에서도 결정을 미루는 습관이 쌓이기 쉽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타이밍을 놓치고 선택 앞에서 망설이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건 하나가 인생을 좌우한다기보다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생활 전반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무조건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물건이 현재의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생활을 돕지 않는 물건,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지 않는 물건은 이미 흐름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물건을 정리하는 행위는 청소가 아니라 멈춰있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머리에 쓰는 물건이나 몸에 밀착되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나 지갑처럼 늘 몸 가까이에 두는 물건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개인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상징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어떤 모자를 쓰는지, 돈을 어떻게 담고 관리하는지는 그 사람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런 물건을 아무 의미 없이 주고받는 행동은 나의 위치와 몫을 스스로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작은 태도가 반복될수록 삶 전반의 균형이 서서히 무너진다고 봅니다. 단번에 큰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경계가 흐려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집 안으로 들이는 물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가구, 누가 얼마나 사용했는지 모르는 물건, 사연이 짙게 묻은 물건은 공간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집 안에 들여놓았는데도 괜히 시선이 가고 이유 없이 마음이 쓰이거나 불편해지는 경험을 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감각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그 물건이 공간의 리듬과 맞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집은 편안함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공간인데 물건 하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자체로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유품이나 강한 사연이 담긴 물건도 같은 이유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성격을 유지하는 문제입니다. 집은 살아있는 사람의 생활 리듬과 감정 흐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삶의 이야기, 다른 시간의 감정이 계속 머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정리와 구분을 강조합니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영역을 구분하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은 살아있는 사람의 리듬에 맞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관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물건이 길하다, 흉하다를 가려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이라는 공간을 얼마나 분명한 기준으로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무엇을 쉽게 내어주고 무엇을 별 고민 없이 드리며 어디까지는 허용하고 어디서부터는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흐려질 때 집안의 질서도 함께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래 함께한 물건을 함부로 내어주는 태도, 출처와 사연이 분명하지 않은 물건을 편리함이나 아까움 때문에 드리는 습관, 나의 역할과 위치를 상징하는 물건을 가볍게 다루는 태도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삶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풍수에서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나의 역할과 책임, 생활의 리듬이 고정되는 장소로 봅니다. 그래서 집 안의 물건은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집안의 흐름을 드러내게 됩니다. 기준이 분명한 집은 기운이 안정되고 기준이 흐릿한 집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말한 여러 사례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나는 내 집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고 무엇을 너무 쉽게 넘기고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기 시작하는 순간 집안의 흐름은 이미 정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고쳐야겠다고 느껴진 부분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물건일 수도 있고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댓글로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스스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주, 관상, 풍수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해 두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서 고정 댓글에 실천 포인트를 남겨두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의 번영과 평화, 그리고 부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